네. 화면 잘 보이죠? 자, 예, 그 1월 5월 1일 재료과학 수업 시작됐습니다. 잘 안 들리거나 내용이 좀 이상하면은 그 카톡방으로 내용을 좀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 챕터 9 Thin Wall Shaft에 대해서 진도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은 샤프트, 주로 이제 단면이 원형인 단면에 대해서 이제 그 토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우리가 토션 이론을 배웠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토크에 대해서 샤프트가 얼마만큼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응력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가 해서 이제 배웠고요. 그 핵심이 되는 게
요 DPD가 콘스탄트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각도가 단위 길이당 돌아가는 각도가 콘스탄트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단면에 대해서 단면이 주어졌을 때 주로 원형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원형이었을 때 그 안에가 꽉 찼든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홀로가 되든 간에 이론이 이제 공인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단면에 관련된 그 샤프트의 모멘트 오브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샤 값이 토션 이론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왔었고, 돌아가는 각도가 돌아가는 각도의 결과가 조금 내용이 판서를 해서 좀 복잡한데, 돌아가는 각도가 요 phi, 다시 한번 쓸게요. phi 이퀄 가해지는 토크, 그 다음에 이 길이 나와 있죠.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의 시어 모듈러스 G, 금방 얘기한 그 폴라 모멘트 보시죠. 이너시아 IP,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각도 P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은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샤프트 단면에 발생되는 시어 스트레스가 토크 T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폴라 모멘트 이너시아 IP 작을수록, 그 다음에 토크가 클수록, 그 다음에 이 시어 스트레스가 R에 비례하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어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즉, 임의의 단면에 발생되는 이 시어 스트레스는 회전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시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죠. 자, 오늘은 thin-wall shaft예요. 이 앞에 이제 thin-wall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배웠던 토션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제 샤프트예요. 이제 토션을 받는 구조물인데, thin shaft, 즉 그 벽면을 이루어진 샤프트, 벽면으로 이루어진 그 샤프트인데, 그 벽면이 매우 얇아요. 그래서 thin wall shaft라고 지금 불렀고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배웠던 그 토션에서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 different types of shaft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배웠고, 토션 이론은 주로 이 원형 단면 1번과 2번에 대해서 주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 두 개는 전부 다 서큘러라 그랬어요. 서큘러 샤프트. 그다음에 요거 이제 솔리드하고 요거 이제 홀로우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요 내용입니다. 요거 thin wall, closed cross section shaft. 그러니까 thin wall 그리고 close예요. close라는 거는 이 샤프트가 어떤 얇은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벽면이 패곡선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losed고요. 뭐 일반적으로 thin wall 하면은 얇은 벽면을 갖고 있는 샤프트는 대부분이 thin wall입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opened 해서
여기에 이제 클로즈가 아니라 이쪽 한쪽이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샤프트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러나 이 thin wall close section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구조물로서 쓰이지는 않고요. thin wall close section shaft만이 이제 샤프트로서 토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그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그를 이제 좀 깊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thin wall인데 이게 서큘러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앞서서는 당연히 이렇게 원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형이 아니라 임의의 형태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 thin wall shaft에 적용되는 샤프트의 이론이 thin wall이 원형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임의의 패곡선을 가져도 좋다. 이게 아주 커다란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 벽면의 두께 T가 요 좌표계 S. 그러니까 일단은 좌표계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벽면의 수직 방향인 좌표계를 N 좌표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을 따라서 가는 좌표계를 우리가 S 좌표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면의 수직 방향이 Z 좌표면이에요. 그래서 normal direction, 그 다음에 훅이 이 벽면을 쫓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xial direction, 이 축방향이 좌표계를 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ickness, 이게 S가 아니라 T입니다. T가 thickness, S. 그러니까 이 thickness T가 N 방향으로서의 두께예요. T가 N 방향으로서의 두께인데 이 두께 T가 뭐의 함수냐면은 S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쭉 쫓아가면서 두께가 변화해도 됩니다. 항상 일정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해도 됩니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thin wall shaft 이론이 두께가 변화해도 이론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축의 길이 뭐 델타 G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란 상황에서 토크 T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면에 이러한 좌표계 N축, S축, Z축의 좌표계를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이 필요 없다. 원형이 필요 없고 임의의 형태입니다. 임의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두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S의 함수다라는 걸 쫓아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thin wall shaft고요. 이 thin wall shaft가 사실은 일반 구조물에 그럼 과연 이게 이 이론을 왜 별도로 우리가 배우는지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자, 화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 임의 형태 어떤 형태도 이제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사각형이었을 테고 뭐 임의 형태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벽면을 쫓아서 이렇게 전체 형상의 크기보다 상당히 좀 얇은 경우를 우리가 틴월 샤프트라고 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틴월 샤프트는 그 중에서 이제 토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은 벽면이 얇죠. 얇은 벽면을 갖는 구조물을 우리가 틴월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경우가 그 비행기 날개 구조물의 이 비행기 구조물의 날개입니다. 날개가 뭐 겉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솔리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그 안에가 다 벼 있어요. 그리고 그 단면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thin wall structur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in wall 형태로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스파가 있고 뭐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이게 thin wall structure로 되어 있다는 거 하고 비행기 날개가 밴딩하고 토션을 같이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thin wall shaft의 이론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thin wall shaft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shear flow를 정의하는 겁니다. shear flow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앞서서 그 구조물, 요 정의했던 구조물의 일부를 이렇게 떼서 가상으로 이렇게 떼서 한번 보는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요 임의로 떼서 한번 관찰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A면이 있고 이제 B면이 이제 생겼겠죠. 당연히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일반 원형 단면에 시어 스트레스가 생기듯이 이런 thin wall 샤프트에도 이제 그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하면서 쭉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걸 좌표계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이 면이 Z면이고 그다음에 이 방향이 우리가 이 방향을 아까 우리가 S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여기서 뭐 보통 이제 시그마 Z면의 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가끔 타우라고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타우 GS라고 이제 표현을 성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는 항상 그 대각선의 텀이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GS가 있으면은 시그마 SG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그 성분별을 잘 표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3/3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의미의 부분, 의미의 부분을 이렇게 떼서 본다고 했을 때 시그마 NN
이쪽으로. 그 다음에 시그마 SS 이쪽이 되겠죠. 시그마 SS 그 다음에 시그마 ZZ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그마 Z N의 이제 S, 시그마 N의 Z, 시그마 S의 Z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시어 스트레스는 항상 이게 대칭이라고 그랬죠. 대칭 시그마 NS가 있으니까 시그마 SN, 그다음에 시그마 Z의 N, 그다음에 시그마 Z의 S.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의 그 9개 성분으로 늘 표현했듯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고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그마 ZS가 어떤 겁니까? 바로 요 term이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반드시 이제 대칭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 시그마 SZ. SZ는요, S면은 바로 어떤 면입니까? 그러니까 S가 이쪽으로 가니까 바로 이 면이 지금 S면이죠. S의 Z 방향, 그러니까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 SJ와 시그마 ZS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가요, 시어 스트레스를 봤을 때 이렇게, 즉 이것이 시그마 Z의 S 방향이고 이것이 시그마 S면의 Z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늘 다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늘 같다. 이거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랬고, 왜 만족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것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평형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 평형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가 같고, 그다음 이 스트레스도 당연히 이제 이 스트레스와 이제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일부분에 대해서 일단은요, 시어 플로우를 정의를 먼저 합니다. 시어 플로우를 뒤에 왜 정의하는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떤 시어 스트레스 여기서 시그마 ZS죠, ZS 혹은 뭐 우리가 시그마 ZS 혹은 타우 ZS인데 요거를 여기 두께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시어 스트레스를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이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Q라고 불러요. Q라고 부릅니다. 즉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런 시어 스트레스, 이런 시어 스트레스를 다 합쳐서 하나의 시어 플로우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어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어 플로우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시어 플로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시어 플로우, 요 A점, 여기는 뭐 B점이라고 했는데 QA가 바로 타우 Z면의 S의 그 S로 전부 이제 적분한 것을 QA라고 했으니까 뭐 대표되는 화살 하나로 이렇게 표시했죠. 그다음에 QA가 여기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QZS와 QSZ가 같으니까 여기도 QA하고 여기 QA도 같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쪽 B점에서도 QB가 있다면은 여기도 QB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어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이 물체에 여기서도 뭔가 이제 그 밑변에도 뭔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시어 플로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Z 방향이 이건데 Z 방향의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해봤어요. 힘의 물체의 평형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체에 대해서 Z 방향의 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Z 방향. 이거는요, 요 윗면, 요것들은 시어 플로우, 이것들이 전부 다 이 평면 방향, 이쪽 면의 방향과 평행돼 있기 때문에 Z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면에서도 밑에 면에 평행된 힘은 전혀 Z면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Z 방향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수직면, 바로 QA에 있겠습니다. 요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저 B점에 해당하는 요 QB. 자, 그래서 힘은, 그러니까 FZ의 힘은 QA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아까 우리가 델타 Z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시어 플로우에다가 델타 Z, 그러니까 QA에다가 이제 델타 Z가 바로 여기 면에 가해지는 아랫방향 전단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었냐면요. 타우, 요 면에 타우의 S면의 Z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S 델타 G. 왜냐하면은 이 전단 능력에 S 방향에서의 델타 S와 델타 Z 해서 이거를 적분을 해줘야 이 면에 가해지는 Z 방향 힘이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전단 스트레스니까 전단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시어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시어 플로우 QA. 그래서 총 힘은, 그러니까 즉 A면에 가해지는 Z 방향의 힘은 Q에다가 델타 Z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B면에도 역시 Z 방향의 힘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시어 플로우 QB에다가 델타 Z를 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어 가지 다릅니다. 사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그림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갑자기 시간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마우스가 태블릿이 잠깐 안 뜨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 마저 합시다. 그래서 이 QA와 QB가 이게 부호가 지금 이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델타 Z가 당연히 이제 지워지고요. 당연히 이제 요거하고 요것이 지워지면서 QA하고 QB가 같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얻어지고 있습니다. QA와 QB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시어 플로우는 같다라는 건데 지금 A점과 B점에 대해서 뭐 A점이 어떻다, B점이 어떻다라는 특별한 조건 없이 임의로 잡은 점인데 Z 방향의 힘의 평형에 의해서 어느 점이든 그 시어 플로우, 그 시어 스트레스가 두께로 접근된 모든 시어 스트레스는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시어 플로우가 S의 함수인데 그 벽면을 따라서 쭉 계속 막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콘스탄트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콘스탄트해야 되느냐? 바로 Z 방향의 힘의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라는 것이 바로 그 시어 플로우에서 얻어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씬월에서는 시어 플로우가 콘스탄트하다. 시어 플로우가 뭐냐? 각 단면 그 시어 그 씬월 샤프트를 쫓아가면서 존재하는 시어 스트레스를 두께별로 다 적분한 그 양이 시어 플로우인데 시어 플로우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걸 잠깐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2, 3분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Derivation of Shear Flow and Torque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그 Shear Flow가 콘스탄트라는 건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Shear Flow가 과연 외부에서 가한 토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관계식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Shear Flow Q 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각 어느 단면이든 간에 이 Shear Flow Q는 컨스탄트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일정하다. 그 시어 플로우가 일정하다. 그러나 이 시어 플로우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단면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토크 T, 당연히 이 토크 T와 토크 T에 의해서 이제 이 Q, 콘스탄트한 Q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임의의 단면에 여기에 이제 시어 플로우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 벽면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지금 Q가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의의 면적을 길이를 델타 S라고 지금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면적에 지금 Q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에 센터에 대해서 이 Q가 가해지는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해지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상에 있는 힘과 이 힘이 요점에 대해서 토크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높이 H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 S에서 가해지는 Q가 만들어내는 이, 토크는 Q에다가 델타 S 면적이죠. 에다가 H를 곱하면은 바로
요 면적에 가해지는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적분을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토크를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하면은 바로 이게 외부에서 간 토크 T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분을 쭉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델타 T가 아까 Q에다가 면적에다가 높이 H를 곱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관찰된 것이 뭡니까? Q, shear flow Q가 S에 따라서 무관해요. 콘스탄타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바깥으로 나오고 Q에다가 전체 H에다가 DS를 적분한 거기다가 Q를 곱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H에다가 델타 S가 뭔가, 이게 뭔가요? 이거는 뭐 힘과 상관없이 델타 S는 이 길이입니다. 델타 S. 그 다음에 H는 또 이 높이예요. 즉 바로 이 삼각형, 요 비분진 요 부분, 내 삼각형의 면적의 공식과 똑같죠.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H 곱하기 델타 S의 전체 면적은 바로 이게 요 Q가 뭐가 되냐면은 이그 면적, 이 전체 면적, 바로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의 2배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요것이 여기다가 2분의 1 한 것이 델타 삼각형의 면적 아니겠습니까? 요 반에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반으로 나눠준 것이 요 삼각형의 이제 면적인데 델타 면적인데 그것을 이제 다 적분을 했으니까 바로 이 전체 빗분친 부분의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요만큼의 면적,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델타에 있는 거는 또 요만큼의 면적, 또 여기에 있는 거는 또 요만큼의 면적 이렇게 해서 쭉 면적을 마치 나눠서 적분한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토크는 각각을 다 적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Q 곱하기 2A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결과가 얻어졌어요. 내가 외부에서 토크 T를 가했을 때, Q, 이 shear flow는 콘스탄트라는 건 알았는데 그 크기는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기가 얻어졌어요. 드디어 얻어지게 됩니다. 즉 Q는 토크에다가 EA를 해주면은 바로 그 shear flow Q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thin wall shaft의 단면에 토크 T가 가해지고 그 단면을 싸고 있는 면적입니다. A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도 과정에서도 알았지만은 A가 어떤 면적이냐면은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요 면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싸고 있는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그러니까 즉 전체 이면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A입니다. 물론 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중앙에 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쇼 플로우의 뭐 센터가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A고 그 다음에 Q를 구할 때 외부에서 가해진 토크 T에다가 나누기 2A 해주면은 바로 시어 플로우가 그대로 구해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단면적을 갖는 핀월 샤프트에 토크가 가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시어 플로우는 어떻게 구해지냐? 여기 나누기 2A를 해주면 됩니다. 시어 플로우가 얻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시어 플로우의 정의에 의해서 그 전단 응력 곱하기 두께죠. 그래서 전단 응력은 Q 나누기 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 나누기 2A에다가 T를 토크 T에다가 2A를 나눠주고 두께 T로 나눠주면 바로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 전단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빗금친 게 조금 혼동이 된다. 내가 이거 그림을 다시 잘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전체 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벽면 그림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A는 바로 뭐냐? A는 그 벽면의 두께의 반에 해당하는 요 면적. 교수님 PPT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A가 얻었고요. 그래서 시어 플로우 Q는 T 나누기 2A다. 이게 아주 뭐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파워포인트가 안 보여요? 공유를 안 했네. 미안합니다. 채팅을 계속 봤었어야 되는데. 자, 잠시 이거를 내가 수정하면서 공유를 안 했는데 다시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그 토크 T가 가해졌을 때 지금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 그 단면을 따라서 임의의 길이 DS를 지금 잡았습니다. DS를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Q라고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Q가 만들어내는 토크 T를 따져봤습니다. 토크 T 어떻게 따질까요? 여기 이제 그 회전축이 있다면은 Q에다가 Q는 벌써 이제 옆에 쪽 면적은
곱해진 거니까 길이 델타 S만 곱하면, 그러니까 Q 곱하기 델타 S 하면은 힘이 나옵니다. 힘에다가 토크를 구하려면 이제 H 높이를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토크 T는 Q에다가 DS, 여기 이제 전단력 힘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H를 곱해야 토크 T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쭉 적분을 하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Q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Q가 바깥으로 나가고요. 요 H가 델타 S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H 곱하기 델타 S가 의미가 뭐예요? 삼각형에 봤을 때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한 것이 면적이니까, 이것이 이제 재적분을 하면요, 이놈이 바로 2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A. 왜냐하면 델타 S의 H에다가 2분의 1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뭡니까? A가 바로 이제 요 델타 A가 요만큼의 면적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이 의미는 당연히 뭐 델타 S에다가 H를 곱한 거니까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하면 또 이만큼이겠죠. 또 시어 플로우 여기에는 또 있게 되겠고, 쭉쭉쭉 적분하면은 전체 면적을 적분하게 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반면적 A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그 길이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거리의 반이 이제 비동칭 A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지만 요 밑에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Q는 이제 Q가 콘스탄트인 건 알았는데 얼마인지는 몰랐죠. 그 Q는 T에다가 그냥 EA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에다가 EA. 그쪽은 바로 그 어느 단면이든 간에 만들어지는 시어 플로우가 얻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 시어 플로우 Q는 토크 나누기 EA다. A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A는 이 전체의 요 그림이 살짝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요만큼 이제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에 이제 한 반이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적이 A가 되겠습니다. thin wall shaft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부, 바깥쪽, 그다음에 중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A를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그 벽면의 두께의 반에 싸고 있는 그 면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Q 이퀄 T 나누기 2A다. 한데 우리가 그 이전에 이 내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 타우가 T의 R에 뭐 IP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샤프트에 대해서 그 지금 나온 결과는 Q가 T에다가 EA다. 뭐 Q하고 타우는 조금 다르죠. 두께가 들어간 걸로 해서 이것이 이제 타우에다가
평균으로 t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샤프트는 그 원형 단면이야 된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지금 배운 thin wall 샤프트는 원형이 필요는 없지만 얇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론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놈이 thin wall에서 thin wall이 그 동그란 그러나 얇은 그러한 샤프트 있을 때 이 이론과 이 이론이 맞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걸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 여기 아까 하나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유도한 거는 뭐였어요? 아주 간단한 그 수식으로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는 타우 이퀄 뭐였냐면요. t 나누기 2a였어요. 2a에다가 두께 t로 지금 나눈 것입니다. 시어 플로우에서 두께 t를 나눠야 이제 타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놈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원형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인데 오른쪽에 이제 thin wall 이렇게 지금 만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hin wall에다가 동그랗게 이제 적용을 뭐 같은 겁니다. 별로 같은 건데 지금 내경을 RI라고 하고요. 외경을 우리가 R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서큘러 그건 이제 thin wall인데 형상이 와 형태가 같게끔 지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시어 스트레스와 이 시어 스트레스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은 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즉 이것이 같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IP가 뭐냐면은 IP가 뭐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얻어졌죠. IP가 32분의 혹은 뭐 2분의 파이 이걸로 합시다. 2분의 파이에 R0 4승에 RI의 4승입니다. 2분의 파이에 R0 4승 마이너스 RI의 4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뭘까요? 네, 단면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면적이 이 전체 단면적이었죠. 그래서 단면적 파이 R 제곱 R0의 제곱 혹은 R0 그 중간이 있으니까 R0 RI의 뭐 이것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의 제곱.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 면적의 요 반지름은 바로 R0하고 RI의 평균 내면 되겠죠. 그 중간이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는 뭘까요? T는 결국 R0 마이너스 RI가 되겠죠. 두께의 차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R은
R은 뭐, 요 R0에다가 RI의 평균. 그러니까 그 중간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R0, RI의 이제 평균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거를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관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른쪽 타워부터 볼까요? T 나누기에 전체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단면적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T를 한번 따져볼게요. AT. AT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까지 같이 곱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AT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AT니까 뭐 2의 파이 2의 이거 제곱이니까요. 이 하나 곱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없어지고 2분의 파이에 R0, RI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T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에 내용을 왼쪽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IP를 R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2분의 파이에 요게 이제 4승이니까 I 4승이니까 R0 제곱 마이너스 RI의 제곱 그 다음에 R0 제곱 플러스 RI의 제곱 이렇게 4승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RI로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R0 RI 에다가 2로 나눴어요.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또 R0 마이너스 RI에 그다음에 R0 플러스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니까 요것이 남고 요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요거고 요것이 지금 요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2분의 1이 2분의 1이 좀 차이가 있나요? 왼쪽과 오른쪽하고 4분의 1이 있으니까 2고요. 2분의 1이 차이가 있네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디가 어,
RI가 R0 이거에서 이제 평균 내는 거 요거는 맞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없어졌고 2분의 1에서 이거는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지금 없어지는 꼴이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파이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이 어때요? 오른쪽이 EAT니까 평균은 됐고 제곱 AT 하면은 A가 분의 1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학생이 얘기하려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양쪽의 이론을 맞는지 그걸 이제 따져보려고 이제 하는 거였죠. 잠깐만 우리 엑셀로 한번 찾아. 선생님, 누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엑셀로 수치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를 지금 빼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자, RI가 예를 들어서 한 200mm가 잡고 R0가 한 202mm 살짝 그 R0가 크다 그러면 T는 뭐겠어요? T는 이제 R0 마이너스 RI가 되겠죠.
그다음에 IP는 파이에다가 나누기 2 곱하기 R0의 4승 빼기 RI의 4승 하면 이게 IP가 나오고요. A는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곱하기 R0 플러스 RI에다가 나누기 2 평균을 내서 이 평균치의 제곱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타우 그러니까 이 서큘러 크로스 섹션의 타워하고 그다음에 이 틴 월드의 타워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타워가 서큘러일 때는 얼마? 이 왼쪽이죠. 왼쪽. 이제 IP에다가 IP 나누기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에 R의 에버리지라고 하나를 정리합시다. 그래서 요거하고 플러스 요것의 반 에버리지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입력해줘 보셨고 그러면 요 A가 R 에버리지 이만큼이 R 에버리지죠. 그랬을 때 타우는 서큘러 때 타우는 이제 요 공식입니다. 토션 토크 나누기 뭐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R이 이제 에버리지가 되겠죠. R의 AVG 나누기 IP 요 값하고 핀월드에는 토크 예 토크 나누기 뭡니까? 토크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A 곱하기 T 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서큘러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서큘러 이론에서의 타우 이 공식으로 얻은 거하고
오른쪽에 띠몰에서 이제 얻은 공식이 지금 같은데 이거 할 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나 봅시다. 이쪽에 음, 여기 지금 2분의 1이 안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EAT 제곱에 하나 이상합니다. 왼쪽은 어떻게 되냐? 수식을 보이고 봅시다. 수식을 써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뭔지
직접 계산을 하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곱 마이너스 ri에 이 네, 2분의 1이 없는 게 맞는데 여기서 왜 2분의 1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파이 r 제곱 큰 저긴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니 좀 그렇고. 자, 다시. 자, 오른쪽이 이게 유도가 조금 이가 잘못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가 왜 이게 안 없어지는지 이게 지금 답답합니다. 일단은 단면 쪽 A가 파이에다가 평균 반지름을 했어요. 에버리지 했습니다. 제곱했고요. 또 하잖아요. A 곱하기 A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 I의 R 제곱 플러스 RI의 당연히 이거 나누는 게 갖는
예, 저기 미안해. 저기 수업이 지금 다 진행이 지나서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내가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은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이 지금 다 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요 내용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요.